권력의 개가 돼서 기었잖아요. 예. 그럼 자살한 거죠. 이 항소 포기로 인한 최종적인 수혜자는 김만배 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무관하게 정성호 장관이 저런 짓을 했다? 아니 정성호가 산타클로스입니까? 이재명 모르게 머리맡에 항소 포기라는 선물을 몰래 갖다 놓은 겁니까? 외압을 받아들인 검찰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얘네 폐지를 막아줄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꺾인 분도 잘못인데 꺾은 더 문제죠. 근데 왜 꺾인 사퇴했는데 꺾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대한민국 강산은 죽었어 울어라 울어라 아이고 하늘도 땅도 아이고. 장례식을 빙자한 검찰 규탄 집회이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판은 계속되어야 된다입니다. 이 재판이 중단됨으로써 이 정부가 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참담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회가 시작되는 거고요.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오고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에 경찰 추산 1000여 명, 주최 측 추산 5000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 장례식을 어떻게 치룰까? 근데요, 장례식장은 원래 여러분 다 가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장례를 치르는 사람은 치르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고 오랜만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지내는 게 장례식장이기도 합니다. 규탄대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 분위기를 또 띄우려면 하문경이 필요합니다. 하문경 마이크만 주면 사람이 변합니다. 정말 신기한 분이십니다. 일단 서두에 도입 후 하문경의 한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는 집 애들이 양반들은 또 이런 거 다 합니다. 향 피우는 하문경. 예, 그냥 신음만 하시고 꽂아주셔도 되는데. 구멍이 있습니다. 역시 맞절합시다. 올라오시죠. 예. 12월 3일날, 작년 12월 3일날 정말 황당한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국민의힘의 관계자 그 누구도 사전에 며칠날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단 한 사람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비상계엄으로 우리는 5개의 재판이 걸려있고 유죄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감옥에 들어가는 것 보기 직전에 그저 속절없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5년 6월 3일 날이었습니다. 시민단체 길에 민경우 대표가 이렇게 글을 올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래도 재판은 계속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반절의 국민들이 낙담해서 이재명의 천하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시민단체 길의 민경호 대표는 입법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전국의 지방법원 앞에서 18개 지방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자고, 그것이 어려우면 1인 시위라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6월 5일 용산에서 그렇게 그래도 재판은 계속돼야 합니다 라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검찰 장례식 빈소를 못 찾았어요. 왜? 제가 화요일날 상주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검찰총장 비어있죠? 첫째가 없으면 원래 상주 누가 해야 됩니까? 둘째가 해야 되죠? 노만석 상주 완장 차고 상주 노릇 해야 되는데 어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우리 검찰 억울하게 죽었다, 진실을 밝혀달라, 이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 거덜내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그냥 비겁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좀 속이라도 시원해지게 먼저 한번 외치고 시작해봅시다. 제가 노만석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라 외쳐주세요. 노만석 그렇게 살지 마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이거 하나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신 분들,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 비공개 보고받았다는 뉴스 혹시 보셨어요? 네, 민주당이 13일에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폐지 대체 입법 어떻게 하겠다 비공개 보고받았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배임죄 폐지한다고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김만배 몇 년 받았다 그랬죠?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 배임죄 폐지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11월이죠? 6월에 나오면요 7개월 살고 나오는 겁니다. 7개월. 여러분 7개월 살고 7천억 추징 못해서 그 돈 다 대장동 일당들 뱃속으로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7개월에 7천억, 한 달에 얼마입니까? 1,000억이죠? 1,000억.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다들 참을 수가 없어서 여기 나오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만 여기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이 대장동 범죄, 이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 대장동 원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뼈 빠지게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여러분 집 한 채 간신히 장만했는데 헐값에 토지 수용당해서 저 비리 저지른 개발업자들 배불리고, 여러분 그 토지 수용 받은 돈으로 다른 데 가서 집 살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언제나 대장동 원주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무대에 올라와 있는 너는 변호사잖아. 너는 좀 낫지.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안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권력이 꺾으면 검찰이 그냥 꺾여서 항소도 안 하고 범죄자들 배불려주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저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이 사건 혹시 1심에서 끝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모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잘 아는 사람 찾아가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잘 아는 사람 찾아가십시오. 저는 그분들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1987년에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받고 죽었을 때 정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했죠?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때 수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종철이를 살려내라. 왜 나왔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동생이,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자신이 언제든지 박종철처럼 될 수 있으니까 종철이를 살려내라고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제든지 대장동 원주민처럼 될 수 있고 우리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범죄자들이 법무부 장관과 가깝고 대통령과 한편이고 그래서 항소 포기하고 풀려나고 그런 세상 되면 안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저번 집회 때 첫 번째로 말했던 그 애예요. 오늘은 뭐 교탁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앞에 연설하신 분들이 그 뭐 검찰이나 정부 규탄하는 말은 이미 많이 충분히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희망의 메시지 좀 전하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집회 나갔을 때 무슨 뭐 되게 많은 유튜브 분들이 촬영에 가셨나 봐요. 근데 뭐더라? 그 보이스 오브 코리안가 하는 좀 많이 극단적인 유튜브가 저를 퍼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설하는 거를 자기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꽤 잘 나왔어요. 지금 보면 한 120만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막 거기 댓글 보면은 막 이런 애들 키워야 된다. 그리고 막 비대위 갤러리 같은 데서도 퍼가가지고 얘 누구냐, 이런 애 키우자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뒤늦게 야 쟤 한동훈 지지자인데 하니까 귀신같이 삭제하더라고요. 막 그 삭제되기 전에 달린 댓글들 보면은 와, 이런 게 중도한테 먹히는데 이런 애들 키워야 된다, 중도는 없다더니 뭐 자기들도 사실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많이 소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위축돼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희망을 놓지 않고 뭉치고 말하고 행동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집회 때 마지막으로 붙인 멘트가 있어요. 그것도 그 유튜브에서 알고 퍼간 건지 모르고 퍼간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멘트를 그 한동훈 대표가 대선 출마할 때 했던 연설 그 마지막 파트에서 따온 거였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멘트예요.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고 관심 끄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방관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방관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깁니다.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직무유기를 떠나서 우리 국민을 배반하고 우리 국민을 정말 장기판에 졸로 보는 아주 추잡하고 추악스러운 짓거리가 현 이재명 정권하에 검찰 수뇌부에서 자행됐다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난 성남에서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를 이재명 공화국으로 만든 사례를 잘못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준 겁니다. 그 권한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재명 씨는 시장이 되면서 초법적으로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남지역 서민단체 연대회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치하지 마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해서 성남시장을 뛰어넘어 경기도지사를 거쳐 현재 대통령이 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 일어난 사건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2021년도 뉴스랑 판에반 듯이 똑같죠?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대장동, 여러분 붕어빵엔 붕어가 없죠? 대장동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부동산 적폐 사건이에요. 이 부동산 비리 부패 투기, 이 사건만 가지고도 부패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이민구 대표께서 오늘 검찰 사망을 위한 집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 내세요. 역사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부동산 사건의 최대 부패는 권력과 자본이 하나가 됐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나 같은 시민운동가는 잡아가지고 50억 클럽을 만든 거 아닙니까? 5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 저희가 고발을 했더니 아니 세상에 박영수 특검 쪽에서 아니 이 일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또 박영수 특검을 또 고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미루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언제 고발했다고요? 21년도 9월 21일 날 유동규 일당들은 그리고 27일 날 대검찰청에 고발한 거예요. 여기가 앞에가 대검찰청인데 여기서 고발장을 쓰고 있으니까 그때 정보관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유동규 수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은 안 들어간 겁니까? 초등학교 때 웅변대회 이후에 이렇게 마이크를 크게 목소리 내보는 것도 처음이고요. 그동안 저는 글쟁이로만 살아왔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을 했고 그 중에 5년은 논설위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책을 쓰고 또 공부를 하면서 서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어찌어찌하여 올해 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 개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야기일 것도 같습니다. 9월 30일 국무회의를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마치 사전에 연습이라도 한 듯 티키타카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리한 항소에 대한 문제점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항소와 상고, 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의 항소와 상고를 막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게 9월 30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이슈에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자기들은 국무회의에서 버젓이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장동 사건에 대한 민심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셨습니까? 국민의힘보다 2배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의 절반만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무도함을 비판하는 진보 세력도 있을 것이고 중도층은 더 많을 것이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국민들이 마음을 둘 데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재판이 만일 계속 진행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항소 포기의 진실은 정권이
국민의 돈 7,400억 원을 환수하는 대신 범죄자들에게 선물로 뇌물로 줬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들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범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뇌물로 국민의 돈을 바치는 사기 공작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로 국민의 돈이어야 할 7,400억이 범죄자들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꽂힌 걸로도 모자라서 지금 민주당 정권은 검찰의 불법 수사와 조작 기소가 문제였다면서 공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크게 키우고 싶습니다. 검찰의 장례식부터 시작해서 정성호를 특검의 무대 위에 세우고 정성호를 탄핵하고 전국에는 이재명 정권을 퇴진시키고 탄핵시키는 그 집회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 날서부터 민경우 대표와 이제 용산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인천지법에서 20차에 이르기까지 쭉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법원에서 했던 이걸 가까이 대시고 말씀하시는. 예, 그거 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먼저 소개를 하자면,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저는 시민단체 기래 회원이고, 친한 사이의 회원이면서 사랑하는 우리 인천 휴리포럼의 회원입니다. 손명구라고 합니다. 우선 그 좌파와 1인 시위 하면서 좌파와 그 다음에 극우들의 조롱 속에서 꿋꿋하게 1인 시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송세백 선생님, 그리고 고모 선생님, 그리고 민 선생님, 또 주변에서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인천 후리포럼 여러분, 그 외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힘이 되었고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려고 진짜 여기 나온 것이고요. 우리의 1인 시위는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되고 진짜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법이 멈추면 민주주의도 멈춥니다. 재판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동료 시민 이종근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종근. 왜 제가 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평론가로서 나온 거 아니고요, 정치인으로서 나온 게 아니고요, 자랑스럽게도 어떤 사람이 저를 동료 시민이라고 불러주기에 그야말로 그에게 달려가 저는 동료 시민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어떤 호칭보다 동료 시민이라는 그 호칭이 가장 가슴 벅차실 걸로 믿습니다. 시민은 결코 사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시대 도시국가의 자유민들은 투표를 하러 아고라에 나갈 때 온갖 사적인 감정, 사익은 집에 두고 나옵니다. 자신이 투표를 하러 나가는 건 도시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사실 시민으로서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시민으로서 분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분노를 할까요? 저는 7천억 원이 어떤 개발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결코 그자의 호주머니에 고스란히 들어가지 않을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3년 동안 대장동 얘기를 들으면서 7천억 원은 누구 것? 482억은 누구 것? 그분 거라고 표현이 되지만 아까 송영훈 변호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나한테 의뢰를 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낼 자신이 있다면 몇 퍼센트를 받는다고요? 10% 받는다고 했죠. 자, 이재명은 7천억 원을 김만배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몇 퍼센트를 받을까요? 단순히 10%를 받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7천억 원이 고스란히 김만배 일당에 들어간다 하고 분노하지만 저는 만약에 5년을 다 채운 다음에 당연히 이재명은 그 일당에 청구를 할 것입니다. 자, 내 거 내놔. 그분 거 내놔. 5년 동안을 권력을 행사하고 나중에 몇 천억 원을 자기가 회수하려고 하는 그 이재명의 분노하에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진입니다. 제가 곱게 자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욕도 못하고 큰 소리 나면 조금 놀라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가 깨 대표님의 쌈짓돈이 돼가지고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써먹으셔서 심히 괴롭습니다. 예,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개죽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부활할 것이냐는 저는 검찰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1987년에 정구영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종철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 검찰에 항명하고 진실을 밝혔던 검사입니다. 민주당이 좋아하는 항명 검사입니다. 그런데 박종철의 죽음을 팔아 지금 돈과 권세를 진 그들이 이제 용감한 검사들을 다 징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꾼이고 뭐라고 해야 되지? 떨려가지고 얘가 욕을 안 하면 말을 못해요. 개새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은 검사들이 이제 범법자가 권력을 잡으면 제일 먼저 검찰과 사법부를 탄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범법자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누가 지켜야겠습니까? 예, 용감한 우리들이 지키는 거고 사법부가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떨려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혼자 발언하기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 뒤에 구호를 붙여주실 거죠? 네. 네. 정성호를 하면 탄핵하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야? 이재명은 재판받자 같이 해주실 거죠? 정성호를 탄핵하라. 이재명은 네, 정성호를 탄핵하라. 이재명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통일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저희 반에 저를 포함해 딱 2명 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통일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 자는 통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소리 씨가 1987 영화에서 했던 오마주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은 독재 정권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독재, 탄압, 민주, 쟁취! 감사합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